작년에도 들으셨나요? 작년에 아무도 안 들으셨나요? 저희가 작년에도 최선주가 먼저 박물관장 계실 때도 저희가 이 꼭지를 만들어서 10번의 이렇게 강좌를 진행했었습니다. 박물관 대학 바로 이어가지고 저희가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저게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 교육부죠 지금은 교육부에서 하여튼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많고 뭐 주부님들도 있고 아니면 저희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평생 교육이 나라에 중요하다 그래서 거의 사업을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이런 강의를 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지만 교육청하고 박물관하고 춘천시도 참여하고 저쪽에 가면은 미혼모 들어가는 수녀님이 미혼모를 데리고 있는 마니아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랑도 같이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 강의를 좀 확산시키고 이렇게 어쨌든 이 유휴 시간을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시작된 거고 제가 그래서 작년에 10번을 했고 올해도 10번을 쭉 이어서 할 거고요. 아마 내년까지 이 사업이 3년 사업이라서 내년까지 박물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덥고 무덥고 좀 짜증나시고 그럴 텐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게 처음 시작이고 첫 번째로 강의하신 선생님은 미국에서 서울대학교 올라오시고 미국에서 여기 써 있는 이 난민 문제, 이민 문제, 이미그레이션 이런 문제로 박사학위를 따시고 서울대학의 평화통일연구원에서 2년 좀 넘게 근무하시다가 저희 통일부 산하의 통일연구원 거기서 근무하셔서 우수한 자원이라서 이제 강원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강원도가 통일 아젠다를 선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경기도에 많이 뺏겼는데요. 사실 강원도가 그런 것들을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강원도에 통일연구소도 하나 만들고 책임을 지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활동도 많이 하시고 계셔서 좀 오늘 통일이라든가 아니면 난민 문제에 관해서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아주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강연해 주실 송영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송영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이 광고에서는 평화도시 평화문화라는 제목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직 진행 중인데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와 연관돼서 원래 제가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는 연구가 난민 문제인데요. 같이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마침 최근에는 이 문제가 한국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오늘 좀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슬라이드는 조금 불친절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해서 아직 슬라이드의 영어를 한국말로 완전히 다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활용하고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언제든지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좀 잠깐 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난민 문제 그리고 난민의 문제라고 해서 제가 어딘가에 발표를 하러 갔더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제목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난민들이 이동하면은 난민들 중에 테러리스트도 있을 수 있고 질병을 옮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난민들이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불안을 조성한다든지 많이 오면 또 치안의 문제도 있다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은 난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난민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있는 난민의 문제라는 것은 이제 되네요. 예. 난민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그러니까 6.25 때 한국 전쟁 때 피난을 가더라도 자기 고향을 떠났어도 그 사람은 어딘가 누군가로부터 보호받고 그다음에 인정받고 모든 권리가 다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인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민이 발생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함께 공존하는데 마치 이 두 개가 막 섞어서 하나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보면 훨씬 왜 국제사회가 난민을 수용하고 또 난민이 발생하고 난민들이 이동하는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개받을 때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미국에 사기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근무하고 통일연구원에 근무하게 됐느냐 이것만 보면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1990년대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수도 많이 나고 그런 분들이 중국, 캄보디아, 카메룬, 태국 이렇게 여행을 많이 자발적인 여행은 아니지만 이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을 보호하려고 했더니 국제사회가 보호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하자니 국제사회에서는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북한 국적의 주민들인 거죠. 우리 헌법에는 그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국제의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이런 국제사회에 난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적용해서 탈북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시도가 1990년 중반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학위 논문을 마쳤을 때 서울대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해외에 체류하는 탈북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런 국제사회의 난민 문제로 시작해서 연구할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인연을 맺고 통일과 평화의 문제까지 제 연구 영역을 좀 확장해 왔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피난을 가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민의 문제라는 것은 난민의 위기라는 것은 반드시 끝나야 되는 일인 것이죠. 피난을 언제까지 평생 동안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 아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정도에 많이 보여졌습니다. 이 아이가 3살짜리 아일란 크루디라는 아이고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진이. 근데 사실 저는 이 사진을 눈을 뜨고 처음 컴퓨터를 켜고 이 사진을 봤을 때 사실 너무 놀랍고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 아이가 아이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장난감이 있는데 그 왜 장난감이 저렇게 흘러가는데 경찰이 저렇게 있을까? 처음에는 순간 그런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놀랐고요. 사실 두 번째 놀란 것은 이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이라든지 신발 이런 복장이 마치 소풍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과연 정말로 자기가 왜 시리아를 거쳐서 이집트를 거쳐서 이렇게 그리스 쪽으로 그 지중해를 건너려고 했을지 얘가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나고 소풍을 가려고 했는데 가는 걸로 알고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런 비극적인 가정의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지중해지 않습니까? 지중해라는 바다가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아주 로맨틱한 곳이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로맨틱한 곳이긴 하지만 여기 이 곳을 건너고 있는 지금 배를 타고 건너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서 내가 정착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가는 사람들 중에 매해 5만 명에서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저기에서 가다가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바다이기도 하지만, 로맨틱한 바다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의 바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까 것은 지중해 이야기라면, 이것은 제가 이걸 빼서 해도 되죠? 이게 지중해의 바다라면 이거는 말라카 해협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아의 이야기죠. 그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서 필리핀으로, 말레이시아로, 말레이시아로,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여행이 사실 이것도 2015년 7월에 국제사회에 관심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 일은 벌써 15년 전부터 계속 이 사람들은 이 해협을 건넜던 겁니다. 계속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불렸었냐면은 잊혀진 사람들, 영어로 forgotten people이라고 그러는데 잊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됐었습니다. 또 혹은 잊혀진 고아 이런 표현들을 썼었는데 2017년에 이 해협을 건넜습니다마는 말레이시아도, 필리핀도, 인도네시아도, 그리고 심지어 호주도 이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 내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분할해서 데려가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은 어느 나라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사람들의 그 고난을 국제사회가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리아 난민들의 행렬입니다. 멀리 가지 못했죠. 여기에 지금 이제 전쟁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파괴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실 한국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전쟁에서 다 육상으로 걸어서 피난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머무르는 곳은 시리아에서 많은 분들이 거의 600만 명, 매해 600만 명씩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이 주로 다 북은 주변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실 멀리 갈 것 같은데, 멀리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국제사회가 그런 걸 도와주질 않는 거죠. 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과 교통수단과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지금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이 경쟁할 때에는 시리아에서 나오는 난민이라면 아마 미국이 도와줬을 거예요. 영국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분들을 아마 유럽이라든지 미국으로 재정착을 시켰을 텐데, 지금은 냉전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림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시리아 난민의 90%가 그 주변의 요르단과 이제 터키 이쪽에 다 이제 텐트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레바논 이렇게요.